강우 도련님, 제발 여기 남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낭자, 저는 떠나야 합니다. 내 조선 팔도를 돌며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떠나는 총각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실비실했던 총각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마음을 애태우는 것일까요? 야다면화, 팔도 여인들을 꼬시는 비실한 총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강우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비실비실하고 성격이 소심하여 마을의 여인들에게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다도 밀려나고 혼담이 오가다도 번번이 퇴짜를 맞으니 이래서야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우는 길을 가다가 배고파 쓰러져 있는 한 떠돌이 도사를 발견하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강우는 도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도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강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어찌하여 이리 착한 심성을 가졌는데도 한숨을 쉬고 있는가?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나약하여 여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혼처를 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어디를 가든 무시만 당하니 제 삶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도사는 강우의 이야기를 들은 후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고민을 해결해 주겠소. 하지만 그냥은 안 되네. 강우는 도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없었고 이대로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사는 강우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그의 혀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강우는 갑자기 온몸의 기운이 돌며 특히 아랫도리의 기운이 전과 다르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듯합니다. 자네가 나를 도운 인연으로 내가 내 공을 전수해 줄 것이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몇 개월 동안 나와 함께 수행을 해야 하네. 따라올 텐가? 강우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는 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강우는 도사를 따라 수행을 시작하였고 말투와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당당한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 강우는 전보다 자신감 넘치는 사내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신의 변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사가 말했던 중요한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내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줄 아는 자라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여인의 관심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게. 강우는 깊이 고민하였고 단순히 마을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팔도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족한 내 모습을 탓하기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배움을 실천하며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할 것이다. 그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로 강우가 도착한 곳은 경상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소문난 대장장이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장정들도 감히 넘보지 못할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우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내가 날렵하고 힘센 사내가 아니라면 나를 꼬실 생각은 접는 게 좋을게요. 한판 붙어보겠느냐? 씨름으로 말이야. 강우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이제는
하지만 힘만으로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그는 도사의 가르침과 수련으로 단련된 몸과 정신을 떠올리며 단단하게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씨름판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여장부는 거칠게 모래판 위에 서며 강우를 노려보았고 강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널 모래판에 눕히면 날 인정할 거냐? 여장부가 도발하듯 묻자 강우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긴다면 제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경기가 시작되자 여장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강한 힘으로 강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강우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균형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녀가 무리하게 힘을 주는 순간 강우는 몸을 낮추어 한순간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눕혀졌고 주위는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여장부는 바닥에 누운 채로 한동안 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머리도 좋구나. 이제야 인정할 수 있겠어. 제법 사내답구나. 그 이후 그는 그녀의 일손을 도우며 강한 힘을 가진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손길이 섬세하고 다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대장간에서 함께 철을 달구던 두 사람은 문득 서로의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우는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된 하루였겠지요. 당신의 손은 참으로 강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여장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시선에서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말 한마디는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여인의 마음을 흔드는 건 좋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말과는 달리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순간 공기 속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고 뜨거운 대장간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강우는 뜨겁게 달아오른 숨결 속에서 그녀를 품에 안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강우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자 강우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어두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날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잠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이 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장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정한다면 보내줄 수밖에 없겠지. 그녀는 강한 여인이었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경상도를 떠난 강우는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기방에는 계략이 뛰어난 기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수많은 선비와 장사치들을 매혹시키고도 결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강우가 그녀를 만나러 가자 그녀는 교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반한 사내가 한둘이 아니었소이다. 당신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소? 강우는 기생의 마음을 얻으려면 단순한 칭찬이나 선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에 능청스럽게 맞받아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미모는 전설로 남을 정도로 아름답다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보니 소문이 한참 모자랐군요. 저 다리 부끄러워 숨어버리겠소. 기생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로 많은 여인네들을 홀렸겠죠? 아가씨, 저는 거짓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은 잘 쥐지요.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생이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강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고운 꽃 한 송이 피었는데 향기는 달빛에 젖었구나. 머무르려 하니 바람이 시샘하고 스치고 지나면 평생을 후회하리니. 강우가 조용히 시를 읊자 기생은 처음에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점차 그 의미를 곱씹으며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늘 남자들에게 아름답다, 고혹적이다, 황홀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정작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향기는 달빛에 젖었구나. 그녀의 아름다움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스며들듯이 남는 것이라는 뜻일까? 그저 눈에 보이는 치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향기와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었을까?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려왔습니다. 머무르려 하니 바람이 시샘하고 스치고 지나면 평생을 후회하리니. 지금껏 그녀를 찾아온 남자들은 떠날 때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자신이 떠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닌 그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입술을 가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비님, 의외로 깊은 정을 품고 계셨군요. 기생은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진정성 있는 태도에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그녀를 찾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거칠의 말만 늘어놓거나 가진 재산을 내세워 그녀를 유혹하려 들었지만 강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꿈을 꿰뚫어보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여태까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나를 유의의 대상으로만 보았지요. 하지만 선비님은 달라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다가간 손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강우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한 남자의 손을 잡아본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이 밤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이 술 한 잔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우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의 진심이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놀라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만 이내 그에게 기대듯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창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듯 하다가도 이내 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기생이 아닌 한 여인으로 대해주세요. 강우는 그녀의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깊어가는 밤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뜨거운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전라도에서 떠난 강우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온화하고 느긋한 성격을 지닌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호들갑스러운 구애보다는 한결같은 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강우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화려한 말이나 선물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치장이나 허울 좋은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대신 그녀와 함께 들에서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처럼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강우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꾸밈없는 성격과 배려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쉽게 던지는 아첨 섞인 말 대신 강우는 묵묵히 그녀의 일을 도왔고 힘들 때면 말없이 곁에서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미소 하나에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녀의 고된 하루에도 조용히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강우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강우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강우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우가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미소였지만 그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습니다. 강우나리, 당신이 이곳에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이 강우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이 순간 강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깊이 있는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직 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저를 기다려주시겠습니까? 강우나리,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품에 기대더니 망설이다가도 조심스레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감촉이 강우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았고 강우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강우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강우는 오랜 시간 떠돌았던 여정을 마무리하듯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 낮에는 한없이 순수한 모습이었으나 밤이 되자 더욱 강우를 미치게 만드는 부드러운 숨결, 살며시 그의 귓가를 간지럽히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강우의 아랫도리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을 스치자 온몸이 뜨거워지며 강우는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태껏 경험한 어떤 여인과도 달랐습니다. 한없이 순수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뜨거운 열정은 강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몸이 반응했고 더 깊이 그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그녀가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화려한 사랑이 아닌 평온하고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강우는 이외에도 경기, 황해, 평안, 함경 등지를 돌며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여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도사의 가르침을 따라 여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그에 맞는 태도를 보이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만나면서도 그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충청도의 농가 교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논밭을 지나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제가 기다릴 줄 알았나요? 강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여인들과의 만남이 강렬한 인상과 경험을 남겼다면
그녀와의 관계는 오랜 신뢰와 정성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화려한 말이나 계략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꾸밈없는 진심으로 강우를 대했습니다. 강우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사랑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 여행 끝에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둘은 마침내 혼인을 맺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팔도를 돌며 배운 것들은 이제 강우가 평생 함께하는 일을 위해 쓰일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자신이 살면서 초라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